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면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대응책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무를 지낸 반도체 분야에서만 30년을 일한 전문가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향자 원장이 원장직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에 합류합니다.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향자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네, 통화하게 되네요. 예. 네. 자,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인데, 당 특위 합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 원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30년 반도체인으로서, 예. 또 기술적 측면, 또 산업적 측면에 좀 더 내밀하게 지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전문가가 함께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일본 가십니까? 예, 갑니다. 예. 어떤 이유로 가시는 것이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예, 우선 반도체 산업 쪽 인사들을 좀 뵐 생각입니다. 일본에. 민간 차원에서, 간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못하시고 나중에, 그럼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조용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내일인데요. 예. 지금 분위기를 볼 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할 것이라고 보고요. 일본의 메시지를 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가 수출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 예. 수출 시마다 소재를 건건히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를 한 다음에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또 대응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건 우리를 네. 수입을 막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수출을 제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 기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기업 또 미국 기업에서도 이 부정적 영향이 미칠 텐데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반도체 소재 세 가지를 보면 우선은 메모리 반도체가 우선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은 최소로 하면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파운더리 사업에 정면 타겟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해놓고 나서 아마 그 글로벌 밸류 체인도 봐가면서 압박을 해오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예. 네. 우리 아마 반도체를 쓰는 모든 산업 쪽에서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로 피해가 갈 것입니다. 예. 예. 그 반도체를 꼭 겨냥해서 했던 그런 이유는 있을까요,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일까요? 아시다시피 대만 TSMC를 넘어서 삼성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또 비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세계 최정상으로 가겠다라는 양날개를 갖겠다. 그래서 반도체 패권으로 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아베 정부에서는 가장 아픈 곳을 겨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어떤 미래 산업에 정밀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당정청이 얼마 전에 협의를 가지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를 취하면 정부의 대응책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대응책들이 있을까요? 우리 입장으로서. 네, 정치적인 대응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예. 이제 일본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일본 산업에 가장 아프게 미치는 상황을 조사해서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것은 메모리 반도체 또는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를 소재로 부품으로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타겟팅을 우리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산업계에서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부품들을 스스로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술 패권이 국가의 정말 안보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적인 인식이 아마 새롭게 될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예산 투입도 제대로 할 것이고 또 이 기술은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이쪽 자원과 축적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면 또 못할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물리적 시간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 국민이 이 정말 중요한 기술 패권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인식으로 함께 또 이렇게 힘을 모아준다면 예. 아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또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본에서 뭐 수출 제재를 하는 반도체 핵심 품목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뭐 벨기에산도 있고 러시아산도 있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워낙 고품질의 제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퀄리피케이션이라고 이제 한번 반도체를 공정을 지나서 테스트를 하기까지는 미니멈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재는 기초과학 기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정말 오랫동안 진행되어야만 확보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또 국산화를 한다고 해서 예. 그것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완전히 대체품으로 가능하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군요. 네. 예. 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연구 개발을 좀 게을리한 점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보면 예전에는 한 기업이 수직 계열화가 돼서 모든 산업을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수평 분할화가 됐죠. 예. 예를 들면 CPU는 인텔, 메모리는 삼성, OS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PC는 HP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재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 왜냐하면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가장 잘하는 소재를 가장 고품질의 소재를 사용해서 또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또 세계 무대에서 전쟁처럼 진행되는 이런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네. 그 중소기업하고 어떤 대기업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뭐 대기업이 뭐 중소기업의 기술을 뭐 싼 값에 갖고 가려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일들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시장이 되거든요. 이런 소재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면 대기업이 시장을 대주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만 시장이 되어서는 또 반도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어떤 산업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또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만일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그 이후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련 또 반도체 관련 소재 3가지였으나 앞으로 바로 자동차 또 배터리 또 의료기기 관련해서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장님 당 특위 활동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걱정하는 국민들한테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죠. 어쩌면 이번 이 상황이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국민적 힘을 모아서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 스타트업, 또 정부와의 역할, 또 정치의 역할들이 이제 정말 기술 패권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면 인재 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단계 정말 점프하는 우리나라가 그런 계기를 맞게 되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내일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양양자 원장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에는 외교부 대외비 문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6년 전부터 일본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문건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인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분석이죠.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이런 사항을 예견했다.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결론에 달할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께서도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문건이 확인됐고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3년 7월 달에 서울고부가에서 그 배상을 판결했거든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제 이 흐름이라는 걸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대법원 가서도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100% 가까운 사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 직접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게 만약에 확정이 돼 가지고 일본 점검 기업들에 의해서 현금화 그러니까 강제집행이 추진되게 되면 예. 한일 관계는 굉장히 파국이고 한국 정부에다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것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죄악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칫했다가는 이제 사법부 판결에 한국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로 판단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상당히 강한 압박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일본 외무성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2013년 11월 달에 보고서 외부 문건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본 측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조치나 수입 수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6년 전에 그대로 예견돼 있다는 상황이고, 말하자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런 피해자들과의 화해 조치라든지 또는 이제 국내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육성, 집중 투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5년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일본은 일본대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고, 우리는 네. 우리대로 어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6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힘을 썼다. 이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 셈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당시 이제 윤명수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단은 이제 기존 판결을 검토가 되면서 이것은 아무리 이제 재검토를 하려고 해도 사실 사법부의 판결은 이제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을 그동안 연장시킨 것이 아니냐, 적어도 5년 이상은 연장시킨 게 아니냐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은 연장을 계속 시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오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거를 다음 정권까지 일단은 넘긴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 핵심 부품 공급을 일본 측이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만약에 일본이 강력한 수출 규제라든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들을 검토를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심 소재라든지 재료 부분에서 집중 투자를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예. 또 적어도 작년 10월 말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화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온고단하고 피해자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 간의 화해를 추진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면서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간에 적절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온고단과 피해자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여러 가지 일본의 전범 기업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했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지금까지 상황은 충분히 막을 예.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교수님 아까 전에 일본 외무성의 태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본 외무성 국장이 한 이야기를 보면요. 강제징용 네.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해달라. 나중에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인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거 사실상 내정 간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의 그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한일 청구협정은 조약 대 조약으로 맺어진 것이고 경제협력 방식으로 종료된 것인데 이건 이제 일본으로 본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우리는 상권 분립이 있고 당연히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는 건데 일본 측에서는 이것은 그 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약 대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 사법이 국제법 말하자면 국가 간의 조약을 뒤집기는 곤란하다는 측이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예.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입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칫 따라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것은 맞는 거지만 한국이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 또는 여기에 관여해달라는 것은 이건 적절한 요구가 아닙니다. 네, 그건 예.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 일본 내에서도 아베의 결정을 비판하는 지식인 또 시민사회의 목소리 또 언론의 목소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 일본 전문가시니까 일본의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조금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다르고요. 이제 적어도 예를 들면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이걸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산업성의 주류들은 이것을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술 관리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지만 정치가들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경제 보복하면서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고 외무성도 이건 도대체 강제징용 문제는 역사 문제인데 역사 문제를 역사 문제로 대응을 해야지 왜 이것을 다시 또 수출 규제라는 자유무역에 반한 질서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도 한 목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아베 수상관자하고 세코 히로시게라든지 또는 이마이 비서관 이런 그 강경 우파 또는 이제 아마리 아키라라든지 일본 자민당 내에서 우파들이 일본 국민 내지는 일본 공무원들 그다음에 일본 언론가 또는 적어도 일본 기업들과 완전한 한박자를 이루지 못한 채 단독으로 무리한 수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사실이라고 봅니다. 팩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끌고 와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일본 측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것은 역시 만약에 한국에서 개인 청구권이 그대로 실현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북일 수교 간에 있어서 아무리 이제 정부 간에 이게 조약으로 끝내도 북한에서 개인 청구권이 또 살아가지고 일본 기업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끝난 이런 동남아 중국에서의 어떤 개인 청구권이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막아야겠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생각인데, 근데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로는 국가의 외교 보호권이라는 것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없다는 것은 일본 측도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국제법적인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역사의 깊이 피해자가 20년간 쌓아온 거, 그 다음에 식민 통치의 과정에서 엄청난 그 피해와 어떤 가혹 노동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것을 그냥
이제 역사 문제를 그냥 이걸 수출 규제로 해가지고 한국에 목줄을 지는 식으로 하게 되면 더욱더 한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게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일본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좀 품목도 많이 넓혀지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일본 국민들도 똑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손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일본 현지에서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큰 관심은 높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반발을 상당히 적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현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비교적 일본 지방에서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한국 국민의 이런 반발 또는 이제 불매운동, 일본 관광 자제라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 이것은 지금 나름대로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 규제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자유무역 질서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이해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